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상설특검법은 먼저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는 일반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내란 특검이 이 상설특검법보다 이제 일반 특검법이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또 권한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수사하려면 일반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특검법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가 됐다라고 이제 여당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서 좀 전하고 말씀하시죠. 가겠습니다. 네, 방금 또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대통령 담화는 궤변이다. 탄핵 찬성 뜻 변함 없다. 네,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더 이어해 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직무배제가 됐다라고 했던 이 여당의 주장이 허언임을 어떻게 보면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야당의 질문이기도 했거든요. 또 한편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상설특검법을 저희가 발의를 했지만 그것은 어떤 조속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선에서 검찰 수사를 빠르게 이제 앞당겨 보겠다라는 이 목적에서 발의를 한 거였는데 이 진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발의를 했을 때에는 더 인력도 보강이 될 수 있고 구조 자체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내란 특검에 의해서 이뤄지는 수사가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게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서의 혼선도 그렇고 보다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마련했다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3번이나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됐고 국민의힘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까지는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재차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도 또다시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당론으로 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6표 정도 이탈표가 나와서 2표만 더 있으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형국이었어서 이번에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할지도 이번 탄핵 표결 때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있을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있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법의 법안 내용까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적으라고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내에서도 자체적인 내란 특검 법안을 좀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 당과도 협의해서 내란 특검법, 지난 2016년, 17년에는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했던 것들을 모두 이관받아서 특검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만약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내일 모레 있을 표결로 인해서 이 특검법이든 내란 특검법이든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 직무대행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적극적인 직무 권한 행사가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모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여당과 어느 정도는 협의를 좀 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국회가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윤석열 정부나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땐 민주당이 전혀 협치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금 전 다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수사 속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항상 특검법
통과되면 얘기 나오는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느냐. 사실 이게 항상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탄핵 표결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변인님 말씀하신 경우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 과연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에 예. 토요일 날 통과가 안 된다면, 탄핵안이 찬성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지금의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기조를 고려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직무대행 체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 여당에서 얘기했던 뭐 대통령 직무배제, 사실상 직무배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 행정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이 내란 관련해서 상설특검법을 저희가 발의를 했고 그 뒤에 또 내란특검법, 본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두 가지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추천 후보를 보냈을 때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고의로 이 상설특검 과정에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고의로 지연시키게 된다면 그건 역시 이제 법률 위반일 수 있다. 그래서 탄핵 사유에 추가가 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본특검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여당에서 이야기했던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전히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끌고 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고의로 특검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대통령이 하게 된다면 보다 강한 수를 두려고 하겠죠. 네. 사실 이번 대통령 담화 말고 이제 지난번 대통령 담화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설사 이 탄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이제 이것이 통과됐을 때 설마 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까?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대통령의 담화 모습을 보면 직을 유지하는 한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읽힙니다. 오늘 네. 담화문의 내용이 워낙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본인은 이제 소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소신이 강하게 담긴 담화문을 읽고 난다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럼 그게 다시 네. 정말로 이건 가정의 가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탄핵이 부결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이제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난 토요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불과 2표 차이로 재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이후에 있을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으란 법은 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적으로 만든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특검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로 가정에 가정을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정말 지금이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다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항상 모든 그 역사적 사건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 반작용에 따른 또 반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입법권을 다 독점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모든 권력을 갖고 밀어붙이면 그래서 다음번에 있을 뭐 대통령 선거에서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입법권을 독주한 민주당이 행정권마저 다 갖고 있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반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민주당이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힘자랑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이 급진적인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급진적인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심지어 오늘 대국민 담화에 나와서 나는 잘했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태도로 국민들 앞에서 일말의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저 폭주족처럼 달리고 있는 이 행태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삼권 분립의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삼권 분립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깨버리려고 했던 게 대통령의 지난번 계엄 선포였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극단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뭉쳐서 저 내란 범죄자를 저지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있는 급선무의 임무입니다. 다음 선거 이런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은 지금 뭐 다음 선거 얘기할 여유도 없으세요. 지금 상황은 뭐냐? 일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너무 커졌죠. 그리고 지금 국가 경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는 외신에서조차 이 한국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다시 나타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는 누구랑 협상을 하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죠. 이 모든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똘똘 뭉쳐서 탄핵을 빨리 가결시키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필요한 것이다. 그 외에 특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상황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거부권 계속 행사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해서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고 상식이 무너졌다.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지난번 이제 내란 상설특검법 때 통과 숫자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결국 이 형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란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당내에서도 건 충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상설특검법에 관한 한 우리 당에서 22명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인 일반 특검을 발의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당론으로 모아져서 특검 법안으로 나오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 사실 그 지난 계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신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선 그런 것들을 증명할 만한 여러 다른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체적인 진실을 국민들께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특검 법안이 절대 선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죠.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뽑혔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여서 담화문 내용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였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 윤리 소집해서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리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탄핵 표결에는 자유 참여하도록 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들 각자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중요 사안,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단을 대우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지를 모으고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대표가 그 내란에 대해서 좀 자백하는 취지 담아놨다라고 말한 부분이 그건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께 여쭤보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하셨는데 윤통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상 안 된다고 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런 의사를 전달하면 윤 대통령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핵에 대한 당론, 지금 부결이 당론인데요. 이 당론을 계속 유지되느냐 그랬더니 바꿀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그러면 탄핵 표결에 참여는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 일단 오늘 투표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엄연한 당내에서의 역학관계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대략 기자분들과 만났을 때 김태호 의원과 한 6대 4 정도,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조금 앞서가긴 하지만 어쩌면 김태호 의원의 역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표차가 많이 나는 권성동 의원의 당선 결과였거든요. 여기서 짚어보면 권성동 의원이 72표, 72, 72표였고 김태호 의원이 34표. 맞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차이가 났어요.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가 났는데 여기에는 아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인 판단을라도 받아보겠다라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상태에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만한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분이 이렇게 많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되건 간에 토요일에 있을 표결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까는 전 사실 의문입니다.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한 의원분들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걸 당론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선관위가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선거 부정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건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선관위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어가죠.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투표 결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직 이제 좀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상황에서 친윤계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이렇게 다시 원내지도부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 몰상식하고 굉장히 반헌법적인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때 여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쇄신과 변화의 얘기 그리고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꾀하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쇄신과 변화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디커플링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친윤계 원내대표가 다시 당을 좀 장악하게 되면서 한동훈 대표와 충돌을 빚을 것으로도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뭐냐? 돌고 돌아 친윤이라는 거죠. 돌고 돌아 친윤이라는 것은 여전히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이나 분리 또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묻기에 대해서 여당이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내부 권력 암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당론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일단 당장 이번 주에 있을 이
탄핵 표결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퇴장할지 아니면 참여해서 자유표결을 할지 아니면 당론으로 참여해서 부결을 시킬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직까지도 미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계속하지만 결론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니 제명이니 이거 아직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날 당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15분 만에 입장 내서 반헌법적인 계엄이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당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사안도 아닌데 출당이나 제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법적 처벌을 받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조차도 근데 쉽게 하지 못했던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보다는 친윤계 쪽의 의원이 힘을 얻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것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현주소가 아닌가. 돌고 돌아 친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선관위 관련 뉴스 속보가 좀 더 들어왔는데요. 아까 발언에 이어서 선관위가 윤 대통령의 담화로 선관위의 무단 점거가 위헌이고 위법임이 명백히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 당론을 정말 바꿀 수 있는가? 예. 지금 이제 탄핵 표결에 대해서 지금이 현재도 당론은 부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꿀 수 있을지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이거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박성민 전 최고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10 총선에서 우리가 108석밖에는 건지지 못하면서 정말로 많은 의원 의석수가 영남 지역에 편중된 그런 결과를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른바 중도 진영에 있는 수도권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당내 역학관계도 조금은 더 보수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서도 의석수 따른 분포만 놓고 본다면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당론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표결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당론 부결을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바꾸려면 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쪽이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 투표에 참석하겠다라는 쪽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를 얻었습니다. 이 72표가 공교롭게 108명의 의원 가운데 딱 3분의 2 정도가 되는 숫자인데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저는 당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그런데 당론이라는 게 정말 완벽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3명의 의원이 가서 표결을 했던 것처럼 완벽한 구속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론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두고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의힘의 상황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